해밀점 톡톡. 톡톡.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을 맡은 아이셔입니다.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아우어바우는 음악은 일상의 먼지를 영혼으로부터 씻어낸다 라고 이야기했고,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작가 존 윌슨은 음악은 세계 공통어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상처받거나 억울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소개하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실, 아니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아재님과 후아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안입니다. 아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아, 네. 아주 예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아재님이 아닌 줄 너무 알았어요. 안 어울리는 말을 하시니까 제가 또 당황이 되네요. 저희 인사 들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퍼커셔니스트이신 전경우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들어보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경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타악기 연주자 전경우입니다. 네. 엄청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루하지 아유. 않으셨나요? 너무 화목한 분위기라서 제 긴장이 다 풀어졌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일단 전경우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아까도 인사드렸듯이 저는 클래식 타악기를 연주하는 전경우입니다. 클래식 타악기 하면은 뭐 어떤 악기인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 악기를 얘기하고요. 뭐 교향곡이나 무슨 협주곡, 그리고 클래식 작곡가들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 이런 음악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퍼커셔니스트라는 그 말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질문 이어가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퍼커셔니스트라는 말 자체가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퍼커셔니스트라는 직업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영어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타악기가 영어로 이제 펄커션이라고 하는데 타악기를 전문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북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뒷북은 잘 치는데.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나오는 드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드럼을 주로 전공하는 사람을 이제 타악기 연주자, 퍼커셔니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 마림바를 연주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악기인지 궁금한데요. 흔히 그냥 실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똥똥똥똥 치는 그 어린이 실로폰 있잖아요. 네, 실로폰이 나무로 돼 있는 실로폰인데 실로폰보다 건반이 더 많고 건반의 개수가 많고 더 길겠죠. 그리고 더 이렇게 큰 악기입니다. 그래서 큰 할아버지 실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로폰은 보통 이렇게 높은 음역대에서 소리가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소리가 난다면 마림바는 아저씨 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풍부한 저음부터 고음까지 소리가 나는 큰 악기고요. 근데 마림바라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대중화돼서 다행히도 한 1, 2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뭐 연주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된다든지 음악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마림바라는 악기가 이렇게 쓰이고 그러진 않고, 네, 말씀하셨듯이 현대 음악 작곡가들이 이제 마림바라는 악기가 이렇게 되게 맑은 울림이 들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음악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요즘엔 또 공연장에서도 많이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림바라는 악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정경우님 중심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음악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 그리고 정말 수많은 악기들 중에서 마림바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데 저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학교 다닐 때 관악부 흔히 밴드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악부에 아마 다 한 번쯤은 악기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관악부가 있었는데 저희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북 하시는 선배분이 졸업을 하셔서 작은 북 그 클래식 용어로 스네어 드럼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북 연주자가 없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만 클래식은 전혀 몰랐고 또 싫어했어요. 가요는 좀 많이 들었는데 안 하면 맞을 기세서 네, 작은 북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작은 북 하면 이렇게 그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이렇게 결과 그뭐 1등 이렇게 하는 거. 두르륵하게 네. 그 트레몰러라고 하는데 굴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1년 동안 이제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고 제가 또 클래식 음악을 또 우연히 듣는데 제가 치는 작은 북 소리가 들린 거예요. 클래식 음악에서. 그래서 이걸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타악기 연주자를 하는 게 쉽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지휘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오케스트라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마림바죠. 이런 식탁만한 악기가 있는데 실로폰처럼 생긴 악기래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 입시 과제였거든요. 그 악기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돌아다니면서 쳐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있다가 제가 20살 때 그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마림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 마림바를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고 시작한 계기는 사실은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제 마림바를 한 거죠. 시작은 이제 밴드부에서 네. 자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됐는데 네. 혹시 정경호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네. 좀 전문적인 연주자가 가능할까요? 우선 저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악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그 전에는 이제 당연히 악기를 좋아해야 되겠죠. 악기를 좋아해야 되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클래식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학교 같은데 보통 요즘도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네. 뭐 현악 사중주,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악기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대놓고 이렇게 엎드려 잤어요. 사실. 벌써 졸린데요. 네. 하나 4중 이러니까.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악기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트럼펫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클라리넷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그 선배 권유로 밴드부를 하면서 관악부를 하면서 이제 합주를 하다 보니까 요게 트럼펫 소리고 요게 이런 소리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졌고 타악기 연주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식 그 오케스트라 CD 음반을 들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악기가 바이올린이구나, 바이올린 소리구나. 요게 내가 연주하는 작은 북 소리구나. 이렇게 그런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주변에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되게 막 포기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고등학교면 입시 그렇죠. 시기이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때도 이거를 놓지 않았던 건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해서 확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자기가 다루는 악기가 직접 귀에 들리고 각 악기들마다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라도 클래식 음악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후아님이 준비하셨죠? 네. 활동하신 경력들도 좀 궁금한데 네. 이것들도 좀 어떻게 좀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쑥스러운데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감사하게도 국내에서 좀 연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림바를 처음 제가 시도하는 악기고 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시도했던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되게 많이 주목을 해주셔서 부족한 실력에 오케스트라랑 협연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또 피아노 선생님과도 이제 협연을 했고요. 그냥 이왕이면 뭐 이렇게 좀 이름이라도 좀 거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제가 네. 사전조사 했을 때 막 이름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도 우와, 와 하고 놀라고 이렇게 되던데. 싶거든요. 네. 아니 뭐 그냥 마림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KBS 교향악단이랑 협연할 기회가 있어서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러 뭐 순회 공연 뭐 그런 것들도 했고, 뭐 금난세 선생님과도 이제 같이 연주를 아. 했고요. 그리고 그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예술 교육 학술 주관이라는 그런 포럼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막식 때 초청돼서 세계적인 파리에서 행사. 네,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우와 할만하죠. 연주 활동을 하시면서 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네. 혹은 뭔가 이 일은 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네. 두고두고 계속 기억을 할 만한 네. 가치가 있다. 요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실수한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그 대전 쪽에서 이제 한번 연주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연주를 하다 스틱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곡이 쭉 프레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렛이라고 하죠. 마림바 스틱을 말렛이라고 하거든요. 말렛을 놓쳐서 얼른 그 옆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마림바가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 부분 그 저음 부분에 있는 스틱을 얼른 빼서 이제 연주를 했던 기억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그 거고 연주했던 기억은 다 추억이고 정말 잊지 못할 일인데 제가 유라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랑 그 금난세 선생님을 협연할 때 되게 음악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의 흐름 그리고 내가 정말 노래하고 있다. 이 마림바가 기악 악기고 되게 건반 악기지만 내가 하는 이 선율 그때 이제 집시의 노래 시그레너 바이젠이라는 작품 협연을 했는데 그 선율을 내가 오케스트라의 흐름에 따라서 그 선율 선을 따라서 내가 내 몸을 타면서 그 연주를 하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제일 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해서 배운 깨달음 아니면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협연을 만나서 느끼고 생각하고 배운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연주자로서의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 혹시 이런 게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되게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2020년이 또 10년 단위로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저희가 2010년도 시작할 때 19년도 마무리 될 때 저희가 이렇게 막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2019년이 시작이 되고 작년부터 되게 유튜브 이슈가 되게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주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기획자 입장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모든 공연이나 또 영상 촬영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또 많이 세우게 되는데 예술가들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술가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또 담겨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많이 홍보가 되면서 되게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공연장에 와야만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연 플러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또 내 느낌 이런 것들을 또 청중들이랑 공유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공연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화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할 때도 그런 영역이 저희가 몰랐었기 때문에 올해 이런 일이 날지 몰랐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이제 지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음악을 했었고 제 주위에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모여서 연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네, 이게 다른 통신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페이스타임이나 네네, 카카오 영상통화나 이런 걸로 한다 그래도 딜레이가 되니까 맞출 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네.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돌파구를 많이 찾고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만 많이 주셨었는데 역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시는 분은 아, 긍정적으로 네, 받아들이십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줌 같은 걸로 이제 합주나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제일 크게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은 음악은 이제 관객들과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따뜻함이 그 몸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디지털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리가 원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이 무대 밑에 있는 관객들의 환호를 에너지 네. 삼아서 받아서 제일 연주를 크죠. 하는데 네. 그런 쌍방 소통이 좀 부재하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후아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아까 그 하셨던 이야기의 연장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무리하게 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고요.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험들을 좀 같이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뭐 무례하다는 건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적인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전 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 제가 계획하려고 하는 것들에 되게 케이스가 없었다 보니까 좀 노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저도 되게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주저앉은 적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땐 고집이겠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그걸 얼만큼 사랑하는가, 사랑해서 얼만큼 붙들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현실과 많이 타협을 하게 되다가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이것만큼 꼭 해야 돼 하는 부분들을 붙잡고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음악인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네, 어떻게 뭐랄까 심적으로 좀 지치거나 압박감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 네. 혹시 본인만의 그 충전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직업병이잖아요. 직업병이 내가 하는 것들에 되게 지치고 그럴 때 잠깐 그걸 놓고 전 이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좀 비우고 사색도 좀 하고 되게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커피 한 잔 이렇게 두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걸까? 어디까지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른 취미 같은 건 혹시 있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맛집 탐방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맛집 탐방하는 거 좋아하고요.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책도 가끔 읽고요. 네. 맛집 탐방은 저도 실로 하고 싶은 그러시구나. 것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근데 좋죠. 맞죠. 뭔가 제약이 많이 따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네. 안 보이니까 찾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네. 안 되고 핑계죠. 네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이죠. 나중에 맛집 탐방하고 싶으면 어떻게 불러야 되나? 아니다. 여기 안 계신 분들 놀아주시려나? 다 같이 하시죠. 여기 계신 네. 분들. 잘못하다가는 또 맛집 얘기로 갈 것 같아서 그 악보를 보지 못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한 곡을 익히려면 하시려면 어떤 과정이 이제 필요한지 궁금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고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점자 악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점자 악보로 점력을 해서 한 그 양에 따라서 다른데 며칠 혹은 뭐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점령물이 나오면 제가 점자 악보를 외워서 연주를 해요. 그럼 보통 그 점자 악보 외우는 게 얼마나 걸리시나요? 곡마다 다른데요. 제가 이렇게 그 머리가 좋지 못해서 좀 반복적으로 외워야 되고 최대한 빨리 외우면 한 2, 3일 정도 안에는 다 되게 외우려고 빠른데요? 하고 있어요. 엄청 빠른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님을 보고 연주를 하는 게 네. 맞는 거고 네. 이게 비장애인 분들은 지휘자의 모션을 보지 않고 연주한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실은 이 질문 나왔을 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오케스트라를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케스트라를 제가 지휘를 보고 하는 오케스트라는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제가 재작년부터 그 영국의 프로그래머들과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그런 비트를 인지할 수 있는 보조 장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지휘 동작을 촉각으로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래머들을 만난 이후부터는 오케스트라 지휘를 내가 언젠가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또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휘자의 지휘를 보지를 못하면 홀의 울림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타악기 섹션은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제일 뒤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소리의 파형이 크기 때문에 그 드럼 소리가 너무 음향적으로 봤을 때 크기 때문에 바이올린, 현악기, 그리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제일 뒤에 타악기가 있어서 소리로만 캐치하기엔 너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고 이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재작년부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진짜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각장애인 분들도 자극을 통해서 지휘자의 지휘를 인지할 수 있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청각장애인 분들도 네. 듣고 지휘에 맞춰서 연주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오케스트라 세미나 갔을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각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휘를 하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근데 저도 뭐 자세하게 깊게 고민은 해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되게 어떤 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서로 또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으신지 또 최종 꿈이 네.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제 꿈은 오케스트라에서 일반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라는 캐틀드럼이라고 하는 큰 그 북이 3개가 있어요. 3개 혹은 4개가 있는데 그런 악기를 오케스트라 박스 안에서 들어가서 연주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마림바 연주를 마림바 솔리스트로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인데 최근에 와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작곡가의 음악을 내가 만질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이 얘기가 되게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악보를 보고
음악을 하고 이제 음에 이제 음정이 있잖아요. 음정 박자가 있는데 그 음정 하나 하나를 제가 만지면서 그 작곡가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제가 끌어내서 청중들에게 또 전달해서 그분들이 상처 받았던 마음들이 있으면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울고 싶을 때 더 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슬픈 음악도 들으면 또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작곡가의 음악을 제대로 전달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해밀점 톡톡에 출연하신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분들도 이렇게 화목하게 맞아주시고 또 물도 한 잔 마시면서 하니까 지금 되게 따뜻해요. 이게 끝난 게 아쉬울 정도예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출연해주시는 분들이 다시 하고 싶다.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네.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다음에 하세요. 좀 더 성장해서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저희야 영광입니다. 솔직히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흔쾌히 이렇게 저희한테 해줄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호님의 소감도 들어봤으니까 우리 두 패널분들의 소감도 들어볼게요. 아재님, 네. 물론 분야가 다르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아재님도 네. 같은 음악인으로서 보기에 어떠신가요? 굉장히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좀 좋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도 좀 좋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자중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시면서도 또 유쾌하시고 오늘 처음 뵀는데 옛날부터 알던 그런 느낌이 있는 친근함까지 있으시면서 느낌이 오늘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네, 원래는 아재님이 살짝살짝 딴짓도 하시는데 오늘은 딴짓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집중 진짜 많이 했죠. 네, 오늘 초집중 상태셨어요. 음악인이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이제 관악부 할 때도 같이 또 하셨던 또 경력도 있으시다는 것도 들어서 네, 되게 반가웠습니다. 또 타악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심벌즈를 제가 네, 했거든요. 네. 저도 칠 사람 없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다음 후아님은 오늘 네.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재밌게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마림바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건지 그래도 알게 돼서 좋았고 좋은 오늘 방송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네요. 고맙습니다. 네. 클래식 사랑해 주세요. 네. 저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음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폐소공포증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서 음악을 그만뒀을 때 그 슬펐고 억울했던 감정들이 불러일으켜지면서 내가 음악인으로서 음악을 하면 너무 압박감이 심한데 취미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함께 해주신 정경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보완해야 될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함께 읽고 싶은 책 등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해밀점 튜브 댓글, 해밀점 톡톡 팟캐스트 댓글, 센스월드 댓글, 해밀점 톡톡 소통 창구 HAEMIL_LIB@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읽어보고 방송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